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번 주 한국교육사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철학 카페 35쪽 제 3장 철학함입니다. 이번 주는 이 철학함을 주제로 2시간에 걸쳐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5페이지 35페이지를 펴보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ing is thinking and thinking is being. 하이데거. 이 하이데거는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이 마르틴 하이데거는 독일의 철학자로 20세기 위대한 철학자를 꼽으라 하면 그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하이데거는 현대 문명, 특히 자본주의 기술 문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 물음을 불러일으켰던 20세기 위대한 철학자의 한 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자가 보기에 현대인들은 부질없는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그 욕망의 노예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게 숙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실존과 생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실존과 생존의 문제에서 이 존재의 문제는 바로 실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존은 무엇이고 생존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존과 생존의 차이를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고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30초간의 생각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실존은 무엇인가? 또 생존은 무엇인가? 자, 추후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지금 바로 선생님이 실존과 생존의 차이점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와 본질을 캐내는 활동이 바로 실존의 영역입니다. 자, 생존은 뭘까요? 생존은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 것을 주로 고민하는 게 생존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실존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실존과 생존의 균형 찾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이데거가 보기에 인간은 이와 같은 실존의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즉 생존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즉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전혀 그 실존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생존에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현대에 대한 현대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일단은 욕망의 노예, 돈벌이의 노예,
이런 나이브하고 저급한 생활상, 이게 바로 인간의 생존에 너무 함몰되어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완벽하게 잊어버리거나 완벽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완벽하게 증발시켜 놓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그러면서 삶의 의미와 본질과 그런 세계를 추구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강팍한 삶을 하이데거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대인들에게 오늘날 현대인들은 존재 망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때 존재의 문제는 실존과 맞닿아 있고, 이 실존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깊이에 대한 숙고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4학년으로서 임용 준비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삶의 생존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스스로 각자의 삶의 의미와 삶의 본질을 찾는 작업이야말로 인간에게 부여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또는 식물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캐내는 작업을 1번 한다, 2번 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대부분 선생님의 강의에서 정답은 2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입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삶의 의미와 깊이를 찾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존재함은 사색함이고, 존재는 실존의 문제라고 그랬죠. 삶의 의미와 깊이를 추구하는 걸 활동이라고 분명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hinking이다. 여러분, thinking이란 영어 단어를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thinking에 대한 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여간 thinking is being, 사색함은 존재합니다. be가 있다는 뜻도 있지만 존재라는 뜻도 있어요. 그 존재하고 있음, 이게 바로 being인 것입니다. 이때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나이브한 이것이 연필이 존재하고 있다를 동명사형으로 바꾸면 뭡니까? 존재하고 있음이죠. 이렇게 연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의 문제입니다. 실존의 삶의 의미와 깊이의 추구, 그것이 바로 being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5페이지. 그래서 거기에 살아가는 인간, 즉 살아가는 인간은 무슨 인간일까요? 그냥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그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이때 철학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색하는 인간입니다. 사유하는 인간입니다. 그럴 때 사유와 사색은 뭐에 대한 사유와 사색일까요?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비잉에 대한 사색과 사유인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35페이지에 선생님이 서양의 철학하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그림으로 조각물로 보여줬던, 이제 동양에도 철학하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 반가 사유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보급 불상을 여기에 게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6페이지. 미안합니다. 36페이지 세 번째 줄에 오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로 오타를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철학함이란 무엇이냐? 철학하다를 동명사로 응축하면 철학함입니다. 그래서 철학함은 사색함이다. thinking 밑줄. 철학함은 데피니션이라는 겁니다. 철학함이란 무엇이냐? 사색함이다. 이때 사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thinking이고, 왜 thinking을 사색함으로 생각하냐? 이건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밝혀 드릴 겁니다. 자, 봅시다. 37페이지. 예시 1 보겠습니다. 교실안 가상 풍경 하나. 자, 교사. 자, 여러분 지금은 수학 시간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두뇌 운동을 해볼까요? 학생들, 예. 교사,
2 플러스 6 곱하기 7 플러스 3은 얼마인가요?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셈을 시작한다. 이건 뭡니까? 이 머릿속으로 저 곱하기 더하기라고 하는 수리식을 머릿속으로 띵킹하고 있죠. 그때 띵킹은 뭡니까? 수학적 띵킹입니다. 수학적 띵킹이에요. 그럴 때 띵킹을 우리는 뭐로 번역해야 될까요? 수학적 사고. 그렇죠? 이것은 뭐는 겁니까? 이것은 띵킹을 하고 있지만 그 띵킹은 뭐예요? 존재에 대해서 찾아가는 건가요? 1번 이다, 2번 아니다. 몇 번입니까? 선생님이 대부분 2번이라 했죠? 2번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수학적으로 셈하기,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은 인간의 무엇입니까? 인간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뇌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무엇으로 이와 같은 수학적 셈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인간의 두 글자입니다. 자, 초성 힌트. 이응, 시옷. 뭡니까? 인간의 이성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지식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계산하는 활동. 이것은 인간의 이성질, 이성이 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자, 예시 봅시다. 교실 안 가상풍경 둘. 어느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실, 도덕 시간이다. 교과서, 자, 여러분, 교과서 33쪽 봅시다. 오늘은 협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학생들, 협동의 뜻을 알고, 협동할 때 협동의 뜻을 알고, 협동이 필요할 때 또한 태도를 기른다. 알고가 뭡니까? 여러분, 알고가 뭡니까? knowledge, K입니다.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게 뭡니까? attitude. 따라서 이 수업은 뭡니까? K와 A 값을 기르는 수업입니다. 자, 한 잔 넘기세요. 자, 그러자 난데없이 민철이가 여기는 이제 민철이는 원래 아니었어요. 민철이는 제 박사생입니다. 실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 그런 거 말고 그런 협동의 뜻이 뭐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는 거 말고 정말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교사가 민철아, 오늘 뭐 잘못 먹었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자, 수업 나가자. 좋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교원대학교 학부과정 강사로 출강할 때 교원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채로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강내라고 하는 교원대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6학년 교실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사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사가 됐을 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저와 같이 대처하는 교사는 정말 멍교인 것입니다. 이때 멍교라는 뜻은 멍청한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야, 민철아, 너 그렇게 기특한 생각도 했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자, 이따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잠깐 그 주제에 대해서 나하고 단둘이 한번 얘기해 보지 않겠니? 라고 이와 같은 띵킹 활동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조장을 시키고 응원해야 하는 것이 교사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도덕과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지적했죠. 그 문제가 뭡니까? 1번, 서양에서는 도덕과 교육을, 도덕이라는 과목을 1번 가르친다, 2번 안 가르친다, 2번 안 가르친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르치고 있다. 슈퍼 코미디. 2번, 도덕과 교육의 문제점이 뭡니까? 도덕을 뭐로 가르치고 있어요? KSA,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임용고사를 위해서 도덕과 교육 달달 외우고 있죠? 다 코미디.
전 세계적으로 그와 같은 시험을 쳐가지고 교사를 뽑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용고사는 대단히 허구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thinking. 자, 38페이지 보세요. 그 thinking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이라고 그래. 나이브하게. 아주 그 초보적이고 유치하게. 예, 그러나 그 예실과 같이 수학적 사고 이럴 땐 thinking을 사고라고 그래요. 셈하는 것. 그 다음에 민철, 그러니까 예시 2에서 하는 민철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철학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럴 때 thinking은 사유이고 사색인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봐 하는 일반적인 얘기고, 사고해봐 그거는 이성, 지식을 만드는 활동이고, thinking을 사유와 사색으로 번역하면 이미 그 사유와 사색으로 번역할 때는 바로 그때 thinking은 철학의 세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thinking을 사유로 번역하고 사색으로도 번역하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thinking을 그냥 생각, 그 다음에 사고라고 번역할 때도 있지만 thinking을 사유와 사색으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유와 사색은 철학적 디멘전, 즉 철학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 thinking을 사유라고 번역하고 thinking을 사색으로 번역했을 때 차이가 뭘까요? 생각하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바로 말하겠습니다. thinking을 사유라고 번역하고 사색으로 번역하는데 사유보다 더 깊은 게 사색입니다. deep and deep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철학적으로 사색하면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 부분을 완벽하게 놓치고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이번 1교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 2교시에 더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교시 강의를 마칩니다.